저는요, 여기 울산이죠. 요 아래 동네에 양산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자, 거기 완전 시골이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어릴 때 엄청 가난했고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농사 짓고 고지식한 보수적인 부모님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보증 안 돼, 다단계 안 돼, 사업도 안 돼, 투자도 안 돼. 그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적금 넣고 돈 모으고 이게 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때 아버지가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셨고, 항상 저보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알바를 하나 더 뛰었어요. 당연히 나의 시간과 노동을 소득으로 바꾸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어때요? 무조건 막 열심히만 산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를 느끼고 직장 생활은 안 되겠다. 직장 생활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특히 저는요, K 장녀거든요. 우리 K 장녀들은 어때요? 빨리 졸업하고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가 직장 생활은 안 되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양산에 신도시가 한참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신도시에다가 조그만한 분식집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저도 물론 저는 야망이 있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양산에 이 분식계에 백종원이 되리라라는 야망이 있었어요. 야망은 있었는데 자본이 없고 경력도 없고 이게 없다 보니 그냥 조그만 분식집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잘 됐어요. 장사는 잘 됐는데 조금 장사가 잘 되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또 조금 신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옆에 동종업계의 분식집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였어요. 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경제가 훨씬 많이 발전했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지셨을까요? 좋아지셨을까요? 아니죠. 지금이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지금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뜻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최근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사건을 하나 우리가 만났죠? 코로나 팬데믹. 그때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읽어왔던 가게들이 줄도산으로 문을 닫고, 또 우리는 뭐 몇 명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하고 상관없는 모든 일상이 마비가 되는 거 우리가 만나봤죠. 그죠? 그것도 겪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 이제는 다시는 안 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요, 그거보다 더 센 놈이 온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세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그리고 또 수입에만 의존했던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금리가 오르죠. 그럼 대출 이자를 못 갚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 월급하고 애 성적은 안 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랐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면은요, 돈 가치가 너무 없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돈 가치가 않다. 붕어빵 하나에 1,000원? 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갈수록 살기가 팍팍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쓰리고의 시대다. 화투 칠 때 쓰리고가 아니고요, 고금리, 고환율, 또 하나 더 있죠, 고물가. 네, 이 세 개의 시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다가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AI들이 요새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로봇가 서빙을 하는 거는 우리가 벌써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죠? 그 외에도 이 AI가 너무 급격하게 발달을 하다 보니 일할 데가 없어져요. 우리 동네에도요, 주민자치단체에 어느 날 어르신 AI 교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87세 된 아버지가 뭐 하는 데인가 하고 가봤더니 키오스크 하는 법, QR코드, 스마트폰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한 날 오시더니 옛날에는 그라운드 골프 가면 2,000원 현금으로 거기 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꼭꼭 찍고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편하고 좋고 경제는 성장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고용 창출은 되지 않는. 그래서 끝으로 보기에는 너무 성장은 잘 되지만 너무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리고 말씀하셨죠? 불확실한 서리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한 가지 고가 남아 있어요. 한 가지 고, 뭘까요? 고령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100세 시대가 올 것 같나요? 안 올 것 같나요? 이미 와 있어요. 자, 그런데 100세 시대가 무조건 반가울까요? 너무 좋을까요? 100세 시대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50%, 응답자의 50%가 반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왜 반갑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성큼 다가온 이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건강.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건강이래요, 건강. 그래서 요새 트로트에 이런 트로트가 있더라고요. 9988124라는 트로트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살짝 아프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가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는 경제력.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경제력. 세 번째는 배움이에요, 배움.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 우리 친정아버지처럼 다른 할아버지들은 다 QR코드 찍는데 우리 아버지만 나는 2,000원 주고도 낼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배움. 자, 근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 두 번째 경제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0% 이상이 지금 노인 인구라고 해요. 원래 20% 이상만 넘어도 고령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섰대요. 그래서 이미 바야흐로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근데 이 50% 중에요, 40%가 빈곤 노인이래요. 그리고 75세 노인의 25%는 아직도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해야만 생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뉴스 들으면서 엄청 가슴이 아팠던 게 사실 지금 65세 이상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여군들이 아닌가요? 그죠? 근데 진짜 열심히 사신 그분들이 지금 어중간하게, 그래서 유행어로 낀 세대. 부모는 공양은 했지만 자식으로부터 공양은 받을 수 없는 세대. 그게 낀 세대래요. 아, 그런데 자식들이 불효자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요즘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유행어가 각자도세 이래요. 각자도세. 엄마는 엄마가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고, 각자도생이 요새 유행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의 숙제일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무거운 이야기만 하고 해결책도 안 주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자, 애터미를 만난 순간 우리는 이미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도 없는 애터미에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3가지. 애터미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접한 계기가요, 1,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2,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다른 여기 오시는 성공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 애터미와의 만남은 제품이었어요. 제품. 제가 직장 생활로는 답이 없다, 나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분식집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손님으로 가장한 애터미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백만갑 활동 많이 하시죠? 그때도 백만갑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백만갑은 아니었고 개척 활동이었는데, 백만갑을 하시러 오신 우리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 오셨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한 6개월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셔서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삭삭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품을 하나 갈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크림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요 밑에 있잖아요, 눈 밑에 기미가 새카맸거든요. 그래서 나름 화장품을 꼼꼼하게 골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제품의 가격에 반했는데 서분이 제품도 너무 마음에 쏙 들고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품을 이것저것 갈아주다 보니 어느 날 통장에 6만 원이 딱 찍히면서 애터미 후원이라고 찍히면서 통장에 입금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어요. 이 현금이 뭐야? 라고 했더니 그 언니가 쓴 제품에 대한 게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OK 캐시백도 모아봤고 마트 다니면서 1원짜리도 모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받아본 거 포인트는 쿠폰이었어요. 쿠폰. 요만한 쿠폰 5,000원짜리 하나 받으면 그 5,000원짜리 쓰려고 마트 가가지고 10만 원 쓰고 오는 그런 쿠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언니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요. 이 현금을 가지고 언니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를 해도 되고 생활비로 보태서 쓰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6만 원 이런 그런 소리 많이 하시죠? 들은 6만 원 됐다, 치아뿌라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있잖아요, 6만 원이 2번이면 12만 원인데 3번이면 18만 원인데 그러면 진짜 가정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고야 말았어요. 나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작은 저의 호기심이 오늘 이 애터미 이 자리에까지 저를 설 수 있게 된 첫 단초가 되어 주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호기심 잘 가졌죠? 그죠? 네, 단초가 되어 주었고 애터미를 마케팅 플랜이나 회사를 알아본 결과 이 사업을 전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마케팅 플랜을 알아보고 할 때 있잖아요, 엄청 한 6개월 정도 고민했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우리 시골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시골은요 소문이 잘 나요. 그때 당시도 벌써 아랫집에 벽돌집 며느리가 다단계를 해가지고 집도 날리고 이혼하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알아본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해를 내가 볼 일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가였었어요. 저 혼자 조금 손해보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나로 인해서 나랑 같이 사업을 한 누군가, 그것도 친한 친인척이 나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 손해를 볼 일은 1도 없다. 두 번째,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근데 막 무조건 좋다, 있다, 좋다 막 하면 또 우리 사장님들께서 아유 뭐 저거 회사는 다 좋다고 하겠지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요, 우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없는 거는요, 첫 번째 가입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입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월간 유지비가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회원가입 하실 때 억지로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현금을 입금시켜라든지 한 개도 안 하셨죠? 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입비가 없어요. 진입비는 내가 소비자로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을 시작하고 수당이 들어올 때가 되면 작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제품 구매를 해라 라고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진입비예요. 그러면서 타사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포장마차 한 개 할라 해도 1000만 원 들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1000만 원 전세금 걸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물건을 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가서 너 1000만 원 있니? 물건 내리고 사업할래? 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월간 유지예요. 우리 사장님들 다 회원 코드 있으시죠? 저도 땡땡땡땡이라는 저도 회원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가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5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 현재 이 코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달이 몇십만 원 이상씩 제품 구매를 했어서라 라고 하는 게 월간 유지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우리 같은 사업자들 열심히 사업 잘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애터미는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터미는 기본 매출 유지 안 해도 될까요? 우리 애터미는 매출 유지 안 해도 무조건 승승장구할까요? 자,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없앨 때 내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이 세 가지를 없앴다. 제품이 진짜로 좋고 사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업자들도 우리 회사 제품을 안 쓰겠죠. 왜냐하면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진짜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이 세 가지를 없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 애터미는 1조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코로나 그 시기에도 2조가 넘는 글로벌 포함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 이유가 저는 딱 한 가지, 제품력. 그냥 제품이 아니에요. 제품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나도 할 수 있겠는가? 제가요, 지금은 제가 말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도 진짜 말도 못하고 남 앞에서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세미나 막 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사장님들이 아유, 우리 본부장님은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진짜 애터미 묵기다 막 이제 이런 말을 하시기도 간혹 하시긴 하시는데요. 제가 이 사업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남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별명이 부꾸리였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1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였어요. 자,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인맥 없고, 능력 없고, 말주변 없고, 또 자본 없고, 경력 없고,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나 없겠나의 결론은 있다입니다. 왜 있다냐면 우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 특징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두 번째, 수당의 상한선. 세 번째, 글로벌 원 마케팅입니다. 자, 무한 단계는요, 나를 기준으로 내 하부에만 있다면 전부 내 걸로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게 무한 단계이고요. 무한 누적은 수당을 받는 그날까지 없애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겠다. 이게 무한 단계예요. 자, 타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 달 내내 열심히 했지만 회사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그 PB가 매칭이 안 되면 말일자로 싹 없어지고 1일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터미는요, 수당을 받는 그날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 중에 진짜 물건 안 쓰는 분 계시거든요. 진짜 칫솔 하고 치약만 딱 써요. 다른 거는 다 다이소에서 쓴대요. 자, 그렇게 쓰시는 분도 1년 정도 칫솔 치약을 꾸준하게 쓰시다 보니까 수당이 들어가더라, 기다려주더라라는 게 무한 단계고요. 수당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책을 좀 사서 읽었어요. 그때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자, 책에 나와 있는 정직한 마케팅의 플랜은요, 누구나 시작한 모두가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타사에 들어보니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해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위에 가 있기 때문에 갭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도저히 정상에서 만날 수 없는 구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터미는 수당의 상한선이 딱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똑같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글로벌 원 마케팅입니다. 자, 전 세계에 국가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 세계 190개 정도 국가가 있대요. 그리고 인구가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애터미는요, 한국 포함 27개국의 지사가 나가 있고요, 114개국의 회원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나 필리핀에 인맥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사업을 놔두고 다시 필리핀 법인에 회원가입을 해서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한국 하나 성공시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애터미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의 홈페이지, 하나의 계보도 내 밑으로 바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올해 아프리카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대요. 본사에서. 아프리카까지 이제 회원가입이 가능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내 계보도, 내 회원 홈페이지 안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입비가 없다 보니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언젠가는 나온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제가 요즘 챗GPT를 조금 이렇게 이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다단계가 마케팅이 워낙 많은데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가 없는 회사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챗GPT가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플랜을 채택한 애터미가 대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또 챗GPT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 대박, 역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뿌듯함을 가지는 그런 또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소비잖아요, 그죠? 소비가 어떻게 해서 소비가 어떻게 해서 소득이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칫솔이요, 지금은 우리가 칫솔이 1,200원 하죠. 처음에 우리가 애터미 사업할 때 99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라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남편이 절대로 니는 부자가 안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1,000원짜리 칫솔 하나 팔아가 다 남아도 1,000원 남는데 이건 안 가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니? 라고 우리 남편이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000원짜리 칫솔을 유통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노후도 준비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 들으시고요, 분명히 나갈 때 애터미 사업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가서 막 사업으로 뛰어들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제품을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편안하게 다녔던 동네 마트, 쿠땡 이런 데를 애터미 마트로 바꿔서 제품을 먼저 써보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요,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딱 한 가지. 나는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 회사 제품은 쓸 거다라고 생각이 있어야 사업자를 할 수 있다라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꿔서 써보실 건가요? 네, 바꿔서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선크림 하나가 첫 단추였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갈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크림을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니 우리 스폰서 되시는 사장님께서 언니 회원가입을 하고 쓰셔야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나 회원가입 안 할 건데 그런 귀찮은 거 나는 딱 질색이야. 그리고 나 제품 많이도 안 쓸 거야. 그냥 네 코드로 샀어, 그냥 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 우리는 회원제 유통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혜택? 혹시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 환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려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야 수당이 발생이 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제가 회원가입을 딱 하고요, 선크림도 쓰고 또 유산균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면서 저는 에이전트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회사로부터 주는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었어요. 자, 요 정도 딱 진행되니까 또 오셨어요. 또 오셔가지고 언니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언니하고 제품을 같이 쓸 멤버십을 구축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의아심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트도 다녀봤고 쿠땡, 다 해봤지만 회원가입하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내 제품만 쓰면 되지 굳이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밑으로 멤버십을 구축해라 소리를 안 했는데 왜 애터미는 할까?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데는요, 수당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멤버십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애터미는요, 수당을 주기 때문에 멤버십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애터미도요, 나는 수당 저 필요 없고 나는 돈 필요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냥 내 물건만 쓸 거야 하시면 우리도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을 딱 하고 제품만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수당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라 오른쪽에 제 분식집 옆에 서점 언니를 회원가입을 시키고 왼쪽에 오른쪽에 우리 동생 윤성아를 회원가입을 시키고 이렇게 제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자와 우가 30만 포인트 매칭이 되면서 제 통장에 애터미 후원이라고 6만 원이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였어요. 제가 그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한 게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전화를 해가지고 또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했더니 같이 제품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알려가기 시작했어요. 제품을 알리는 거는 저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돌침대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맞죠? 또 뭐 하나 계약하면 20년 30년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쓰는 생필품 내가 안 알리면 다른 데 가서 더 비싼 거 사갖고 온다니까요, 언니들이. 그래서 제품을 알리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웠냐면 속도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더뎠어요. 왜냐면 저 혼자 떠드니까 어제도 회원가입 그대로고 오늘도 회원가입 그대로고 내 아니면 만피비 하나 넣을 사람도 없고 회원가입도 맨날 그대로인 거예요. 1년을 했는데도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이거 진짜 되는 게 맞나? 내 부식집 괜히 그만뒀나?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더 낫나? 막 불멸의 밤을 새웠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터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냐면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알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있는 동생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동생이 복지사를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겠대요. 여기 있는 언니는 부업으로 하겠대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혼자 알릴 때는요, 진짜 6만 원 한 번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그때는 제 소원이 1,000만 원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었고 임페리얼을 모르겠고 6만 원 하루에 6만 원씩만 딱 받다가 그냥 맞으면 나는 소원이었겠다. 이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자, 근데 혼자 알릴 때는 그게 꿈이었는데 같이 밑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70이 매칭이 되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왔어요. 그러면서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 되었어요. 자, 요 구간이 있잖아요. 저는 1년 걸렸어요. 요 구간이 저는 마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의 구간이에요. 속도는 안 늘고 돈은 안 되는데 진짜 옆에서 그런 거 말라 하노 이런 소리는 듣고 저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다이소 차렸냐 하면서 내보고 니는 맨날 첫날 1,000원짜리 장사만 하노 비싼 거 좀 팔아라. 분식집 할 때도 1,000원짜리만 팔더니 또 애터미만 1,000원짜리 판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마의 구간은요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타사에 가보면은 1,000만 원 구매하면 팀장부터 시켜줄게, 3,000만 원 구매하면 국장부터 시켜줄게 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애터미는 절대로 없어요. 안 돼요. 미스 코리아가 와도 안 되고 회장님 딸내미가 와도 안 돼요. 한 명 한 명 알리고 하나하나 멤버십을 구축하는 이 마의 구간을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버텼냐면 사실 저도 조금 그때는 힘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한 달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되니 저도 그때는 힘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견뎠냐면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왜 터널 안에 갇힐 일이 혹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간다 보니까 터널 안에 갇혔어요. 근데 터널 안에 갇혔는데 너무 깜깜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나가야 돼요? 저 앞에 보니까 조그만 불빛이 하나 탁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 질주로 빨리 빠져나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빨리 나가자, 빨리 이 마의 구간을 통과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어디서 대박이 났냐면 여기에서 해외 사업이 터져버렸어요. 멕시코 사업이 터졌거든요. 박수 치실 건가요? 네. 네. 자, 여기에서 우리 멕시코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하동에 사시는 우리 사장님이 이제 브라질 유학파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K 열풍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K 뷰티. 그래서 그분이 그때 브라질 유학을 할 때 언젠가는 내가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이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보리라 하고 꿈을 갖고 있었대요. 하지만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기로는 물류, 택배, 세금, 마케팅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애터미가 멕시코에 지사가 오픈된다는 소리를 듣고 멕시코로 날아가실 거예요. 지금은요 본부장님이시거든요. 저도 본부장, 그분도 본부장이고요.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센터를 2개나 하고 지금 멕시코 법인 전체 본부장 중에 매출 4위래요.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멕시코 회원이 지금 현재 5,000명이 넘어요. 자, 그럼 저는요 멕시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저는 멕시코 그룹 내에 매출이 몇일까요? 몇일까요?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4위. 왜 그럴까요? 무한 단계로 나의 밑에만 있으면 전부 내 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는 그러면 멕시코 회원이 몇 명일까요? 5,000명이에요. 전부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150만 구간이 되면서 저는 하루 일당이 24만 원이 되었어요.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240이 되면서 하루 일당이 36만 원이 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앞으로가 문제예요. 아까 좀 전에 전동춘 국장님 들으셨죠? 네팔 사업 들으셨죠? 세상에 대박. 그 국장님도 제 아부예요. 진짜. 네, 제 아부예요. 저는요 네팔을 어릴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네팔 편에서 네팔을 봤거든요. 저는 네팔이 어디 붙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장님이 제 아부라는 이유만으로 네팔 사업이 터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 이 마예 구간도 어렵게 견뎠는데 이제는 해외와 이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곧 600을 맞는 시점이 온다. 자, 이렇게 되면 저의 하루 일당은 6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구간은 2천만 포인트 되는 구간이 오면 하루 일당은 1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 5천만 포인트 되는 구간이 오면 저의 하루 일당은 120만 원이 될 것이에요. 자, 요게 끝입니다. 우리 애터미는 좀 전에 제가 상한선이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하다 보면 여기가 1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겠죠. 안 돼요, 안 줘요. 여기까지가 딱 상한선이고요. 여기에서 넘쳐나는 포인트를 회사가 가져간다고 하면 저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단계 법에 의거해서 전체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쳐나는 포인트는요. 자, 요 마예 구간, 힘들게 사업하시는 이 첫 구간에 그날 총 매출과 받는 사람들을 똑같이 계산해서 균등분배로 요렇게 풀어준다 라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애터미의 이 코드가요, 코드 있죠? 코드가 해가 지지 않는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가 지지 않는 코드라고 생각할까요? 멕시코하고 한국하고 15시간 차이 나요. 난 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매출이 올라와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저는 이 코드가 해가 지지 않는 코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 회원가입되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복리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88년도에 농협에 취직을 했거든요.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네, 제가 88년도에 농협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복리가 있었어요. 복리 아시죠? 원금에 붙는 이자를 원금으로 계산해서 거기다가 또 이자를 붙여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인류가 만들어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복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애터미 회원가입 마케팅 플랜은요, 복리예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명 회원가입했거든요. 제가 200명을 회원가입했어요. 1년 동안, 이 마의 구간 동안. 그런데 1년이 지나니 200명이 2,000명이 되어 있었어요. 복리 아닌가요? 10년이 지나니 10년이 지나니 2만 명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200명으로 했는데요, 2만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저보고 2만 명 회원가입을 해야 성공한다 했으면 저는 아마 시작도 안 하고 손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하는 무한 단계의 힘으로 이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까지 하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직급을 어떻게 갈 것이며 직급 수당이 얼마라는 이야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처음에 승급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너스 개념이거든요. 자,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 당장, 총단장까지 가게 되면 13억 6,400만 원이라는 그 직급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저번 달에 오셔가지고 10억 받는 거 보셨죠? 네, 다음 달에 또 중국 임페리얼님의 10억 받는 거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 회원가입 딱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죠? 13억 6,400만 원짜리 통장을 한 개 딱 만들면서 만기를 언제로 정했냐면 2031년 제가 만으로 60세가 되는, 자, 그때 이 돈을 받으면서 쓸 때가 있어요. 신랑한테 줄 거예요. 의외인가요? 네, 남편한테 이때까지 고생한 퇴직금이야 라고 던져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장 승급을 했을 때 그 여행을 갔거든요. 자, 국장이 승급하게 되면 그 동남아 여행권이 2매가 나와요. 그리고 현금 프로모션이 200만 원이 나와요. 자, 그 중간에 저 꽃 들고 옆에 현금 보이시죠? 그죠? 그 사진. 자, 승급식을 하고 내려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200만 원을 그대로 손에 쥐어주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얼만큼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보너스의 날짜가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협박 아니에요. 협박하지는 않았어요. 협조를 구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여기 어디 있은가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타면 바로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은요, 본부장 승급 사진이에요. 그때는 본사에서 사진을 찍어준 터라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여기 있죠. 제 여동생 여기 회원가입 시켰죠. 자, 요 분이 저보다 먼저 승급을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 자기 가족 4명, 우리 가족 4명, 온 가족 10명을 이끌고 회사에서 주는 가족 여행을 가게 된, 그러니까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 갔죠. 우리가 한 분야에서 이렇게 같이 성공을 하기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같이 맞춰 나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또 애터미의 비전을 느끼게 되는 아주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요,
마무리할게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전부 다 이루었어요. 자, 이 고환율의 시대에 우리 저 딸 보이시죠? 우리 딸이 올해 31살인데요. 지금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이 고환율의 시대에. 자, 본인은 20살 때 대학을 가지 않겠대요. 그래서 엄마 다음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그때 보내줘. 그랬더니 1년 전에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대요. 근데 이 호주가 1년치 학비를 미리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학비를 이렇게 이제 주면서 본인이 엄마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다 털어가서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로 엄마는 시스템 소득이 나오는 여자야. 다음 달에 또 나와.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부모님한테는요, 저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딸카데이가 있어요. 딸카드 마음껏 쓰는 날. 왜냐면 어른들이 택시 타고 다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버스 타고 다니고 식사하고 다니시라고 아무리 그래도 먹을 게 없더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딸카드를 주면서 이거를 오늘 하루 마음대로 다 써라. 근데 안 쓰면 다음 달에 없다. 잘 쓰면 다음 달에 또 준다. 이랬거든요. 처음에는 못 썼어요. 처음에는 많이 고생해서 벌었는데 어떻게 쓰노 하더니 요새는 9시에 카드 딱 주죠. 30분도 안 돼서 띵똥띵똥이 하루 종일 한 10번 넘게 울려요. 한 날은 점심 때 쭈꾸미 2만 원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쭈꾸미를 드시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분 있다가 또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2번이 되었나? 하고 전화를 해서 엄마 계산이 2번 된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니 저녁에 먹으려고 포장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애터미예요. 자, 애터미는요 검증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우리는 있어야 될 이 장소에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앞으로 나가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쉽나요? 네. 제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그 첫 단추는 그 선크림 하나 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오신 우리 사장님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애터미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작은 미끄럼이나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